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1월에는 정말 항상 중요한 네. 이 행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IT 반도체 쪽에서는 반드시 집중하고 좀 그렇죠. 살펴봐야 할 CES 2022. 네. 올해 CES 2022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네.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 헬스케어, 비클 인텔리전스, 그리고 커넥티비티, 스마트 홈, AI 뭐 이런 주제고요. 네. 달라진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세부 항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어떤 것들? 네, 11개 토픽과 29개 세부 항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부 항목 중에 추가된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새로 추가된 세부 항목이 푸드테크. 푸드테크요? 네, 푸드테크하고 푸드테크가 뭐지? 그 예전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맛집에서 네. 잘 이렇게 비닐봉지로 싸주면 이게 그냥 배달이죠. 그쵸. 요즘에는 어떠냐면 따끈하게 바로 딱 뜯었을 때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고민하거든요. 밑에서 약간 이렇게 뭐 그 온열팩 같은 거 넣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푸드테크거든요. 네네네. 배송해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이 뭐냐. 이제 요즘 젊은 창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배달 음식 쪽으로 이제 타깃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테크. 스페이스 공간 기술이요.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남는 우리 항상 주차 공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분명히 놀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테크놀로지로 효율화해주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스페이스 테크라고 보고요. 뭐 공유 피스도 일종의 스페이스 테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3D 프린팅. 요게 뭐 3D 프린팅은 워낙 이전부터 그렇죠. 핫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이제 추가가 된. 네, 정식으로 추가됐고요. 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토픽에서 크립토 커런시 항목에 NFT가 추가됐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렇죠. 추가가 된.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CES라는 이제 행사를 보는 게 사실 이게 당장 다가올 미래는 아니지만 이게 분명히 2, 3년 뒤 늦어도 5년 뒤에는 꼭 현실화됐었거든요.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소개됐던 게 2015년 막 16년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막 현실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는 항상 조금 이 앞의 미래를 항상 봐야 되는데 이 CES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앞으로 핫해질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테마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원래 주식 시장이 반발장만 앞에 가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너무 미래를 보고 질렀다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이제 그때 좀 타이밍을 봐서 이제 그죠? 항상 이제 다가올 미래라는 거를 알고 또 대응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1월에는 항상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2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새로운 키워드 콘셉트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죠?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G 폴드 시리즈가 제일 달라지죠. 맞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제 S 시리즈보다는 이제 폴더 플립 시리즈가 더 핫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AP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 동안에는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많이 썼는데 지금도 스냅드래곤은 씁니다. 이번에도 이제 8세대 스냅드래곤 쓰는데 엑시노스 2200 우리 항상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지만 삼성의 이제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 2200이 유럽향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GPU가 AMD가 제공해준 GPU가 처음으로 이제 블록 IP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22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3,300만 대 정도 생산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모델이 한 1,400만 대,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800만 대, 그리고 울트라 모델이 제일 중요하죠. 1,100, 1,200만 대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울트라 모델은 노트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이제 펜. 맞아요. 펜이 들어가야 되니까. 펜이 들어가고 노트가 없어진 대신에 이제 S 시리즈로 이제 어떻게 흡수가 된 건데 이제는 노트처럼 이렇게 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노트를 그리워하셨던 분들은 울트라로 또 가실 수가 있는. 그래서 생산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삼성전자를 둘러싼 IT 트렌드로 잡아봤어요. 네네. 사실 항상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올해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TV 쪽이 좀 떠들썩했었죠. 네네. LG 디스플레이와 패널 공급 계약설이 네네. 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네.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삼성 TV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죠? 중소형 스마트폰 쪽은 아몰레드를 삼성이 주도를 갔지만 대형 TV 쪽은 LG 디스플레이 결국 LG로 결국 LG가 주도를 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 쪽에서는 계속 OLED를 폄하를 했었고요. TV용으로는 별로다. 계속 폄하를 했었고 네. 우리는 QLED라고 해서 LCD에다가 이제 QD 필름을 쓴 이제 제품으로 이제 이게 좋은 거다라고 뭔가 했는데 더 좋아 보이게 네, 이게 포장을 이제 잘해요. 그렇죠. QD 필름 LCD TV를 QLED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네. 그동안 재미를 쏠쏠하게 봤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OLED한테 점점점 밀리니까 소비자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써보면은 이 마케팅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도 OLED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게 QD OLED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거는 화이트 OLED 방식입니다. 네. 흰색 빛을 가지고 이제 앞에 컬러 필터에서 RGB 삼원색을 구현하는 건데 이제 삼성의 QD OLED 같은 경우는 컬러 필터에 QD 처리를 하고 파란색 광원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광원이니까 RGB 중에서 블루가 빠지면 되겠죠. 네. 네, 그걸로 이제 구현을 한 QD OLED였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일단은 한 번 투자는 했습니다. 네. 한 30K 투자했는데 요게 한 연간으로는 60인치 TV 한 50만 대 만들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추가 투자를 하자니까 이게 좀 기술이 애매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LG 디스플레이한테 패널 사와야겠다. 차라리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그랬는데 네. 이제 그동안 엄청 화이트 OLED 까댔는데 그렇죠. 이제 결국은 다시? 그죠. 사서 쓴다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약간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살짝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이 그동안에는 우리 OLED TV 안 내놓습니다라고 이제 팍 대놓고 거짓말을 했죠. 네. 손모가지 날아가는데 네. 어쨌든 자기 네.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OLED 앞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QLED 사는 사람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죠? 바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LG 디스플레이한테 패널을 구입하기로 된 거고요. LCD도 구매하고 네. 이제 화이트 OLED도 구매를 할 것 같고 올해 한 200만 대 정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0만 대까지 더 늘려서 이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사실 삼성전자 이 자체 고유의 그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네. 사와서 네. 만들어내는 네네. 결국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OLED 쪽에서 뭔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그 기술력을 혹시나 차용해 네. 올까요?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퀀텀 점프할 것 같아요. 퀀텀 점프. 네, 그래서 OLED TV 그 다음 세대의 기술은 네. 나노 LED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노 LED 기반의 QNED, QNED. 예, 그러니까 QD 소재를 가지고 나노 LED를 한 이제 네. QNED를 빨리 개발할 것 같습니다. 아. 당초 어떤 로드맵보다 더 당겨서 이거를 메이크업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삼성의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는 퀀텀 점프를.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네네. 또 썰들이 썰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 함한 이후로 거의 한 6년 정도 됐나요? 딱히 인수합병이 없었죠. 그렇죠. 굵직한 M&A가 굵직한 없었죠. 게 네. 딱히 없었는데 네. 이제는 올해는 좀 있을 거다. 좋은 네네. 소식들이 들려올 거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이제 M&A 그러면 삼성한테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일단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구글한테 인수되기 전에 우리 사줘. 기회가 있었는데 네, 라고 했을 때 못 잡았어. 이제 무시하고 보냈고, 네, 가봐. 그래서 구글이 사갔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상상도 못하겠지만 AMD가 우리 회사 사줘라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세상에. 예. AMD도 고민하다가 안 사. 안 샀어. 그래서. 그리고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뭐요? 암. ARM. 예, ARM. 암도 안 샀어. 아마 암도 안 샀어요. 암도 안 샀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그것도 안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안 샀어요. 제발 좀 인수해줘라고 했는데 안 안 샀어요. 네.
안 샀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그렇죠. 이 M&A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M&A를 같거든요. 못 하는 거죠. 네. 잘 못합니다 사실. 사실 SK가 M&A 참 잘하고요. 네. 사실 뭐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삼성은 제조업 잘해서 뭐 제품 잘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자체 기술 가지고 뭘 되게 잘하는 회사인데. 네. 그런데 이번만큼은 네. 이제는 네. 잘하겠다. 네. 좀 이렇게 절치부심한 게 그렇죠. 아닐까 싶거든요. 이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삼성 인사 이야기하면서 한종익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 DX 사업부, 세트 사업부를 총괄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미국의 데이코라는 프리미엄 가전업체를 인수해서 이게 그 비스포크의 시초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그게 그때 한 2천억도 안 되는 딜이었어요. 2천억도 안 되는 딜이었는데 결국 삼성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회사인데 삼성이 맞춤화 비즈니스 모델로 처음 성공한 게 비스포크죠. 그러니까 네. 이제 한종익 부회장한테 이제 M&A 과감하게 해라라고 해서 정권을 실어준 거죠. 완전 네. 이제 믿겠다 이거네요. 네네.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전보다는 좀 더 데이코 인수 때 굉장히 긍정적인 네. 톤이었기 때문에 한종익 부회장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항상 M&A 이야기 나오면 거론되는 회사 있잖아요. 세계 2위 차량 반도체 업체 NXP. 네. NX. 네. 네덜란드 아하. NXP 항상 네. 거론되는데 항상 거론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네. 가격이 비싸요. 네. 거론이 안 돼야지 삽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M&A는 막 소리 무성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막 뜬금없이 막 갑자기 팍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럼 이렇게 비싼데도 네. 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가요? 사고 싶죠. 삼성 입장에서는. 네. 근데 싸게 사고 싶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안 살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M&A가 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NXP가 만약에 매물이었다 그러면 네. DS 쪽에서 이야기 나왔겠죠. 경계현 사장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한종희 부회장 쪽에서 나왔다라는 건 세트 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M&A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R 쪽이나 VR, 메타버스 쪽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가전이나 뭐 이런 쪽 세트 쪽 브랜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네.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M&A 쪽으로. 항상 매물은 많이 나오죠. 이제 그 매물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주로 이제 칩 설계 업체들입니다. 팹리스 업체들. 네.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되는데 네. 공정 쪽은 자체 뭐 기술 가지고 그 공정 뭐 3나노 GAA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로드맵을 팍팍 치고 가고 있는데 네. 항상 취약한 게 설계 쪽이잖아요. 그죠? 설계 쪽이 취약한데 네. 암을 인수했었으면 아무런 고민이 없을 텐데 뭐 이미 그거는 못 사죠. 암을 못 삽니다. 이미 물 이제 건너간. 흘러간 물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뭐 과거를 후회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팹리스 업체들, 뭐 NXP 같은 업체들 항상 거론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급의 뭐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아닐까 이렇게 항상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만약에 구체화되고 이야기가 좀 더 자주 언급이 되고 나면은 또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의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M&A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네.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는 실적은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요? 그죠? 그렇죠. 뭐 저 영업이익 뭐 너무 잘 보여줬죠 지금까지. 영업이익 50조 나오는 회사인데 더 이상 뭘 보여줘요? 더 이상 그죠? 뭐래? 네, 그죠? 이제는 이제는 이제 멀티플 그림으로 이제 주가를 뭐 이렇게 테슬라 잘하잖아요. 네, 항상 테슬라 그림 그려가지고 그죠? 실적은 멋있게 돈은 얼마 팍, 못 버는데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번은 CES에서 눈길을 끌었던 점이 삼성전자가 콘셉트카를 또 선보였어요. 네네. 또 이 부분도 좀 독특했는데 어떤 음. 내용이었나요? 일단 이제 삼성은 계속해서 컨셉트카 쪽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공개한 게 하만 쪽 통해서 디지털 콕핏, 자동차 좌석이 거의 비행기 조종석처럼 이렇게 되는 저 앞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로 네. 이제 이렇게 센터 페시아가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구현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 삼성이 예전에 자동차 사업하다 접었잖아요. 삼성 자동차. 그쵸. 네, IMF 때 아픈 접었고. 손가락. 네. 그래서 이제 세트 사업을 지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겠어요? 그때 지금 IMF가 되게 아닌데. 당황하시는데. 왜냐하면 삼성은 전자 부품을 팔아야 돼요. 그죠? 전장 부품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세트 한다 그러면 세트 자동차 업체들이 자기 경쟁자가 될 경쟁자가 텐데 되네. 안 주죠. 그죠? 파운드리 사업 왜 안 됩니까? 항상 우리가 엑시노스 설계하니까 설계도 혹시나 파운드리 쪽에서 이리로 갈까봐 팹리스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좀 맡기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삼성도 뭐 나중에는 자동차 네.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아니라고 해야죠. 지금은 일단은 네, 일단 아닙니다 하고 열심히 기술 축적해서 네. 이제 전장 쪽에서 부품이 충분히 이제 뭐 팔리고 기술이 충분히 축적된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고민해볼까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콘세카는 그 소니에서도 또 선보였고 또 기업들이 한 번씩 이렇게 선보이면서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요? 콘세카 그렇죠. 쪽에서? 네네. 일단은 여기 반도체 만들어 놓고 이게 자동차 그거야 그러면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안 와닿죠. 콘세카를 통해서 네네. 이제 제품에 적용된 것들 보면 네. 딱 와닿거든요. 제가 항상 그 저기 전자부품이나 장비회사 IR 하는 사람들 만나면 꼭 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요? 니네 제품 만들어서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보여줘. 메타버스 어디에 적용돼? 항상 이렇게 장비 사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이게 뭔지 어디에 쓰는 몰라요. 거지 이렇게 잘 되니까. 모르거든요. 네. 또 이 삼성전자가 그 앞선 LG 디스플레이와의 협력처럼 현대차랑도 네네. 또 협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잖아요. 현대차와 동맹 어떻게 보세요? 협력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되고요. 일단은 현대차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전장 부품 업체니까 현대차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죠. 국내 같은 로컬 국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삼성이 타깃으로 하는 핵심적인 회사는 네. 테슬라하고 구글 웨이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은 제일 중요한 게 파운드리예요. 그죠? 파운드리 쪽인데 네. 우리 그때도 한번 주제가 잡고 이야기했었지만 네. 이 파운드리에서 첨단 자율주행차 칩을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하고 웨이모잖아요. 네. 현대차가 뭐 지금 당장 뭐 5나노 적용해서 칩을 설계하고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은 지금 그게 급한 거고 3나노 가지고 누가 칩을 설계를 해줄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현대차는 지금 뭐 그냥 아주 이제 레거시화된 그 정도 수준의 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네. 혹시나 모르죠.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를 현대차가 써준다 그러면 대박인 건데 아마 뭐 훨씬 좋은 AP들이 많은데 굳이 현대차가 삼성 걸 아직 쓸 리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런 네. 전장 부품들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오디오나 뭐 이제 어떤 센터페시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이런 쪽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이 녹화 일에 네네.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4분기는 76조 매출이에요. 사상 최대입니다. 분기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한 15조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네. 13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보면 21년 매출이 279조, 279조고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 정도 나온 건데요. 네.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4분기 영업이익이 왜 떨어졌냐? 네. 1조를 인센티브를 뿌렸습니다. 직원들한테. 1조를 네. 뿌려요 인센을. 네, 1조를. 이야, 뿌렸습니다. 진짜 인센 네. 어마어마하겠다. 그렇죠. 직원들. 삼성 직원들은 좋겠어요. 이야, 좋겠다, 부럽다. 삼성전자. 네. PSPI라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맥시멈으로 받으면 자기 연봉의 50%까지 받습니다. 와, 연봉의 그러면, 50%. 그러면 이제 제 친구도 옛날에 다녔는데 연봉이 1억이면 5천만 원이 한 방에 5천을 나와요. 받는 거야. 네. 5천만 원이 한 방에 나옵니다. 진짜 대단한 그게 또 회사다. 사업부별로 또 네.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왜냐면 지금 반도체가 좋으니까 네. DS 쪽 사업부 친구들은 50% 인센티브를 받고 이제 아마 무선 사업부나 이런 쪽은 뭐 20%, 30%이 정도밖에 못 받을 거예요. 네. 부서도 잘 만나야겠다. 그렇죠. 진짜. 근데 예전에 네. 스마트폰 좋을 때는 그 친구들이 맥시멈으로 받고 그랬어요? 네, 반도체는 또 되게 못 받고 이런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항상 불쌍한 친구들이 디스플레이 쪽이죠. 네. 안타깝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 네네. 드릴게요. 네. 10만 전자 네. 갈 수 있을까? 네. 이게 작년 초에도 또 나왔던 네네.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대가 한껏 부풀었다가 또 좀 이렇게 된 상황인데 맞습니다. 올해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작년에 틀렸으니까 올해는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런가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네. 문제다? 네. 그럼 이게 올해 올해 아마 볼 수 있나요? 저는 그 트리거를 시스템 LSI 영업이익으로 보고 있어요. 시스템 LSI 영업이익이 분기당 1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네.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 줄 거다.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4분기 시스템 LSI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정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조만간 1조를 넘어갈 거다.
야. 보고 있고요. 올해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의 시스템 LSI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보면 3조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4조 5조로 질러 보겠습니다. 네. 4조 5조 가능합니다. 네. 1년 후에 다시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잘 안 되면 좀 지워주세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나노 쪽에서 이제 TSMC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 줄 서서 먼저 우리 칩 생산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오실 수 있도록 영상 남겨놓을게요. 엑시노스도 2200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엑시노스 외판 물량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1월을 맞이해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IT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